백구야! 오만석이 폐공장 안으로 달려들어가자 철파이프 옆에 웅크린 백구가 그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는 낡은 목줄을 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오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는 품에 안기더니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공장 뒤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전북의 한 외딴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논밭 사이로 천천히 거치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70대 중반의 오만석 할아버지가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평생을 농사일로 보낸 뒤 이제는 작은 텃밭과 마당의 꽃밭을 돌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오만석의 곁에는 특별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읍내 보호소에서 데려온 진돗개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처음 오만석의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사람을 무서워하며 마당 한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오만석이 다가가려 하면 몸을 떨며 피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오만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백구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억지로 다가가지 않으면서도 늘 백구가 보이는 곳에서 농사일을 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백구야. 천천히 적응하거라. 할아버지는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오만석은 백구에게 말을 걸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백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만석이 밥을 주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그릇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정도였지만 점점 오만석 주변을 맴돌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오만석이 텃밭에서 일할 때면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오만석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봐. 무서워하지 마. 오만석이 손을 내밀면 백구는 조심스럽게 코끝으로 냄새를 맡아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백구가 오만석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 순간 오만석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할아버지를 믿어줘서. 그 후로 백구와 오만석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백구는 오만석이 아침에 일어나면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고 오만석이 텃밭으로 나가면 뒤따라와서 그늘진 곳에 누워 있다가 가끔 오만석 곁으로 다가와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백구야, 오늘 무싹이 많이 났구나. 봐봐, 이렇게 파릇파릇하니 예쁘지? 오만석이 말하면 백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두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백구는 오만석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꼬리를 흔들며 오만석을 맞이하고 텃밭일을 할 때는 옆에서 졸음을 자거나 나비를 쫓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서 함께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 둘만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죠. 백구야,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나. 우리 산책이나 다녀올까? 오만석이 말하면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며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두 친구는 매일 저녁 마을 뒷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다니며 서로의 존재에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오만석과 백구의 우정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만석 할아버지가 백구를 데려온 뒤로 훨씬 활기차 보이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계실 때는 얼마나 적적하셨겠어요. 이웃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김덕수도 종종 오만석의 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석이 형, 백구 덕분에 젊어지신 것 같아요.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 그러게 말일세. 이 녀석이 와서 집이 훨씬 따뜻해졌어. 오만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백구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종종 혼자서 뒷산 너머로 사라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잠깐 나갔다 오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자리를 비우게 되었죠. 오만석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걔들도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백구가 아침에 나간 뒤 저녁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꼬리를 흔들며 저녁밥을 기다리던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만석은 밤늦게까지 마당에서 백구를 기다렸지만 익숙한 발걸음 소리도 반가운 짖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어디 갔니? 할아버지 걱정된다. 오만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백구가 돌아왔지만 평소보다 지쳐 보였고 어딘가 초조해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만석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안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구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만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백구가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목소리에 아들 민호는 즉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곧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웃들까지 합세해 백구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사람들의 부르는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지만 백구는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만석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뒤편에 있는 폐비료 공장을 탐험하러 간 아이들이 급하게 마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백구 찾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오만석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오만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폐공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뭔가에 묶여 있었어요. 12살 정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오만석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급히 아이들을 따라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폐비료 공장은 10여 년 전에 문을 닫은 뒤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사이로 들어서자 습기 섞인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공장 안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지만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철파이프 옆에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오만석이 달려가자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구의 목줄이 파이프 근처에 걸린 듯 엉켜 있었고 움직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목줄을 풀어주었고 털이 살짝 눌려 있는 걸 보니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몸에 상처는 없었습니다. 백구는 자유로워지자마자 오만석에게 달려와 코를 비비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백구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공장 뒤편을 바라보더니 그쪽으로 급히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니? 오만석이 부르짖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아저씨, 백구가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정수가 뒤돌아 소리쳤습니다. 오만석과 마을 사람들도 서둘러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공장 뒤편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빈터였는데 한쪽 구석에 오래된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웅덩이 근처에서 멈춰서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슬픈 듯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오만석이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사람 있어요. 웅덩이 옆 진흙 속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의식을 잃은 채 진흙탕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숨은 쉬고 계세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19에 신고해. 빨리. 마을 이장 김덕수가 소리쳤습니다. 곧 구급차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노인은 8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몸은 말라 있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맥박은 약하지만 안정적입니다. 탈수 증상이 심해 보이네요. 얼마나 오래 여기 계셨던 걸까요? 응급구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의 옷은 흙과 이끼로 더러워져 있었고 신발도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에는 큰 상처가 없었고 누군가 돌봐준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신분증 같은 건 없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노인의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신분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지갑도 없네요. 혹시 치매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요? 백구는 들것에 실린 노인 곁에서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노인을 구급차로 옮기려 하자 백구는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뒤따라가려 했습니다. 백구야, 안 돼. 여기 있어야지. 오만석이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구급차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요. 백구가 아니었다면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걔가 사람을 구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백구가 며칠 동안 여기 다니면서 이 할아버지를 지켜본 건 아닐까요?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도 백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구급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만석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사람 목숨을 구했구나. 백구는 오만석을 올려다보더니 작은 소리로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은 백구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진돗개가 사람을 구했다는 소식이 읍내까지 퍼졌대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온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은 백구를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만석의 마음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왜 계속 그쪽으로 갔던 걸까? 오만석은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오만석의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구조된 노인은 읍내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온갖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단지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깨어나지 못했고 더욱 큰 문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나 수배자 명단에도 없고 지문도 등록되어 있지 않네요. 치매 환자로 보이는데 보호자를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주변 지역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노인이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해당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백구가 사람을 구한 이야기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진돗개 백구, 폐공장에서 의식불명 노인 구조개가 구한 생명, 감동의 구조 이야기 제목들이 인터넷과 신문에 실렸습니다. 취재진들이 마을로 몰려와 오만석과 백구를 인터뷰했고 백구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백구가 어떻게 그 노인을 찾아낸 건지 모르겠어요. 오만석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그쪽으로 가더니 결국 사람을 구해냈네요. 우리 백구가 정말 똑똑한 개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노인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만석이 백구와 함께 병원에 문병을 갔을 때였습니다. 백구는 병원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계속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특정 병실 앞에서 멈춰서서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여기는 다른 환자분 병실이야. 오만석이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좀처럼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자 놀랍게도 그 병실이 바로 구조된 노인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 이 개가 바로 그 진돗개군요? 정말 신기해라.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간병인이 감탄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백구가 병실에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째 의식을 잃고 있던 노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구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서 노인을 바라보았고 노인은 눈을 감은 채로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의식은 없는데 눈물이 나오다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뇌파 검사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백구가 병실을 떠나자 노인의 눈물도 멈췄습니다. 마치 백구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오만석을 따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작은 보자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품에서 이게 나왔는데 오래된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보자기는 낡고 해진 명주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1950년대쯤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 10살 정도의 소년과 7-8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소녀를 보호하려는 듯 앞에 서 있었고 소녀는 소년에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을 보니 피난민 임시 거주지 같은 곳에서 찍힌 사진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배, 정임이와 함께 1950년 겨울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북 땡땡군 땡땡면이라는 주소가 반쯤 지워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는 한글과 한자가 섞여서 쓰여 있었는데 오래되어 일부분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정임아, 오빠가 꼭 너를 찾을게. 우리 헤어져도 포기하지 마. 이 사진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편지의 내용은 오빠가 동생에게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로 보아 어린 나이에 쓴 편지는 아니고 성인이 된 후에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이 노인분이 편지에 나오는 윤배라는 분일까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임이라는 여동생이 어딘가에 계실 텐데요. 오만석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전쟁 때 헤어진 남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 주소가 우리 마을 근처가 아닌가요? 오만석이 사진 뒷면의 주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75년 전 주소니까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이 일대인 것 같은데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윤배라는 이 노인이 75년 만에 고향 근처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오만석은 백구와 함께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구야,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 백구는 오만석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남아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진과 편지의 발견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뜻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80대 할머니 윤정임이 갑자기 화투패를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뭐라고? 윤배라고?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정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순간 정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오빠야. 우리 윤배 오빠. 정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확실하세요? 간병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5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우리 오빠. 이 사진은 피난길에 임시거주지에서 찍은 거예요. 정임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정임은 7살, 오빠 윤배는 10살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던 중 인민군의 습격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윤배는 어린 정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도망쳤지만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혼란 속에서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저를 업고 도망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인민군들이 쫓아와서 오빠는 저를 숨겨두고 혼자 다른 쪽으로 뛰어갔어요. 저를 살리려고. 정임은 75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죠. 정임은 그 후 고향인 이 마을에서 다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쟁고아가 된 정임을 마을 사람들이 거두어 키워주었고 성인이 되어 결혼해서 아들 영훈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오빠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매년 오빠 생일이면 작은 상을 차려놓고 빌었어요. 살아있으면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병원 관계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정임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아들 영훈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확실한 거예요? 70년이 더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영훈의 걱정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임이 살고 있는 땅과 집은 원래 정임 가족의 것이었는데 전쟁 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임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윤배가 정말 정임의 오빠라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진짜 외삼촌이라면 좋겠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그냥 사진 한 장으로는. 영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땅 문제도 있고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임은 확고했습니다. 영훈아, 오빠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75년이 지나도 오빠는 오빠야. 정임은 윤배의 침대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임이야.
정임이가 여기 있어. 오빠 기다렸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던 윤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희미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임이. 미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며 윤배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오빠, 정임이야. 내 목소리 들려? 정임이 간절히 말했지만 윤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정임에게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맞죠? 오빠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경비원이 순찰을 돌던 중 윤배의 병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몰래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병실로 달려가자 그 남자는 윤배의 보자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뭐 하는 거예요? 경비원이 소리치자 남자는 깜짝 놀라며 창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보자기는 무사했지만 범인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CCTV에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마을 유지 최병만의 손자 최상호였습니다. 최병만은 마을에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는데 과거에 어떻게 그 많은 땅을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최병만이요? 그 사람은 전쟁 직후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마을 이장 김덕수가 말했습니다. 피난민들 땅을 어떻게 자기 명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확인하기 어려웠죠. 영우는 이 소식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최병만이 왜 어머니 오빠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임은 오빠를 되찾은 기쁨에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매일 병원을 찾아와 윤배 곁을 지켰습니다. 백구가 오면 윤배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걔가 환자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병만과 윤배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백구는 어떻게 윤배를 찾아낸 것일까요?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상호가 병실 침입 사건으로 경찰서에 붙잡힌 후 마을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상호는 그냥 호기심에 병실을 들여다본 것뿐이라고 발뺌했지만 CCTV에는 명백히 보자기를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노인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확인해 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최상호는 변명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최병만은 최상호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경찰서로 달려와 손자를 데려갔습니다. 우리 손자가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최병만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병만에 대한 옛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병만이 전쟁 직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땅을 모았는지 참 의심스러웠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피난민들이 떠난 빈 땅을 슬쩍슬쩍 자기 명의로 바꿔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워낙 혼란스러워서 토지 등기부도 엉망이었으니까요. 이장 김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만약 윤배 할아버지가 진짜 그때 피난민이라면 영우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정임은 오빠를 만난 기쁨에 빠져 있지만 영훈에게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
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집과 땅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영훈아,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오빠 건강부터 챙기자. 정임은 아들을 타일렀지만 영훈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훈은 몰래 토지 등기부등본을 뽑아보고 법무사와도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임이 오면 손을 꼭 잡으려 하고 백구가 오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분께 정서적인 자극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임이 윤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빠 기억나? 우리가 어릴 때 마당 뒤 소나무 아래서 보물찾기 놀이 하던 거 말이야. 오빠가 항상 뭔가를 묻어두고 나한테 찾으라고 했잖아. 그때 윤배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아직 초점은 맞지 않았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나무. 윤배가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나무 아래. 정임은 깜짝 놀라며 윤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정신이 드세요? 소나무가 뭐요? 뭔가 기억나는 거예요? 하지만 윤배는 다시 눈을 감고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임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빠가 예전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임은 집으로 돌아와 마당 뒤편의 오래된 소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소나무는 75년 전 어린 시절부터 있던 나무였습니다. 정임과 윤배가 어릴 때 그 아래서 놀곤 했던 추억의 장소였죠. 혹시 오빠가 뭔가를 묻어놓은 게 있을까? 정임은 다음날 아침 일찍 호미를 들고 소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영훈이 말렸지만 정임은 오빠가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남겨놨을 거야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정임은 기억을 더듬어 어린 시절 자주 보물을 묻던 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파다 보니 호미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뭔가 있어. 정임이 흥분하며 더 조심스럽게 파보니 녹슨 작은 틴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케이스는 오래되어 거의 부식 상태였지만 안에 든 것들은 비닐에 쌓여 있어서 보존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작은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병원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이에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정임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찾는다면 오빠가 살아서 돌아온 거야. 오빠는 항상 너를 찾고 있어. 이 주소로 꼭 와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오빠 윤배가. 편지 끝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바로 근처 읍내의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75년 전 주소라 지금은 다른 곳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토지 등기부 사본과 소유권 증명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임이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현재 최병만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 중 상당 부분이 원래 정임네 가족 소유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배가 성인이 된 후 이 서류들을 찾아서 정임을 위해 묻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라면. 영훈이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최병만이 우리 외할아버지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제야 영훈은 왜 최상우가 윤배의 물건을 훔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75년 동안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해뒀구나. 백구도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정임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병만이 왜 윤배를 경계했는지, 왜 백구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갔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서류들을 들고 정임과 영호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75년 전 토지 등기부 사본과 소유권 증명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75년 전 일이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 등기소 기록들이 전쟁 중에 많이 소실되었거든요. 형사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국가기록원과 토지박물관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최병만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며칠 후 정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병만은 평소와 달리 낮은 자세로 나왔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소유한 땅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임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빠가 왜 그런 서류들을 준비해 놨겠어요? 그건 전쟁 당시에는 워낙 혼란스러워서 서류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병만은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발 이 일로 마을이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윤배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윤배는 최근까지 읍내에서 30km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를 돌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김씨 부부 집에서 지내셨어요.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김씨 부부 말로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치매 증상이 있어서 길을 잃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씨 부부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윤배를 돌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뒤져본 적이 있었고 윤배가 과거 피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끔 정임이를 찾아야 한다. 내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김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산이 있는 사람인가 해서 최병만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병만은 김씨 부부로부터 윤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윤배가 돌아와서 과거 일들이 밝혀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김씨 부부를 통해 윤배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아버지를 산속 어딘가에 두고 오라는 말만 들었어요. 김씨 부부는 변명했습니다. 위험하게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윤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윤배를 폐공장 근처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고, 하지만 윤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며칠을 버텨내며 백구가 그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백구가 어떻게 그 할아버지를 찾아냈느냐는 거예요. 수사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백구는 원래 윤배와 함께 살던 개였다는 것입니다. 김씨 부부는 개까지는 감당 못하겠다며 백구를 먼저 보호소에 보내버렸고 그 백구는 1년 전 오만석에게 입양되어 지금껏 살아왔던 것입니다. 백구는 보호소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윤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만석에게 입양된 후에도 본능적으로 윤배의 냄새와 기억을 따라 그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개는 후각이 사람보다 몇만 배 뛰어나니까 멀리서도 주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수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병만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김 씨 부부도 유기 및 학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75년 동안 숨겨왔던 일들이 이렇게 밝혀지다니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영우는 이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의심했네요. 영우는 정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삼촌이 진짜인 줄 알았으면서도 재산 걱정만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영우나, 괜찮다. 너도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니까. 정임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빠가 빨리 나아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거고. 한편 병원에서는 윤배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위험이 사라지자 윤배는 점점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매일 병실을 찾아와 윤배 곁에서 지키고 있었고 정임도 하루 종일 오빠 곁을 지켰습니다. 정임아. 어느 날 윤배가 또렷한 목소리로 동생을 불렀습니다. 오빠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정임은 눈물을 흘리며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75년을 기다렸어요. 윤배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피난 시절의 일, 정임과 헤어진 그날, 그리고 평생 동생을 찾아다닌 이야기들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오빠는 정임이를 포기한 적이 없어. 언젠가 만날 거라고 믿었어.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배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후 그는 7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정임, 영훈, 그리고 백구가 함께 있었고 윤배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아, 오빠가 너와 헤어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어. 윤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인민군들이 쫓아올 때 너를 풀밭에 숨겨두고 내가 다른 쪽으로 뛰어갔잖아. 그때 갑자기 폭격 소리와 함께 주변이 무너졌어. 깨어보니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나를 구해준 거야. 윤배는 그 후 몇 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으며 정임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어린 동생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다시 우리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8년이 지난 후였어. 넌 어디에도 없었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줄만 알았어. 그때 윤배가 발견한 것은 가족의 땅이 모두 최병만 명의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병만이 전쟁 중에 실종된 사람들의 땅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야.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땅까지 모두 말이야. 윤배의 목소리에는 75년 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배는 젊은 시절 내내 증거를 모으고 법적 싸움을 벌였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된 법적 절차가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언젠가 정임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정리해서 소나무 아래 묻어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찾아다녔어. 전국의 피난민 수용소를 다 찾아다녔고 방송국에 실종자 찾기 신청도 수없이 했어. 윤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미 결혼해서 이름이 바뀌었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구나. 정임도 눈물을 흘리며 오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워낙 어렸을 때 헤어져서 오빠 이름도 정확히 기억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정임은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배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져 김 씨 부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윤배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내 이야기를 듣고 결국 최병만에게 알린 거야. 뭔가 바라는 게 있었겠지. 그리고 백구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백구는 내가 김씨 부부 집에 있을 때 데려온 개야. 버려진 걸 내가 주워서 키웠는데 정말 똑똑하고 착한 개였어. 윤배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 부부가 백구를 보호소에 보냈어. 내가 계속 이 녀석을 찾으니까 귀찮다고. 결국 나중엔 나까지 그렇게 버린 거였지. 윤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나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온 거구나. 백구는 윤배의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한참을 떨어져 있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윤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고생 많았지? 할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마워. 윤배는 백구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병만의 범죄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병만은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75년 동안 불법으로 취득한 땅을 소유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병만이 취득한 땅 중 상당 부분이 전쟁 당시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 발표했습니다. 당시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소유권을 불법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역사적 범죄였습니다. 정임의 가족이 되찾을 수 있는 땅은 현재 시가로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정임과 윤배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산은 나중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게 가장 중요해. 정임이 말했습니다. 영훈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외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영훈은 윤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윤배는 영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영훈아, 괜찮다. 너도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니까. 오히려 정임이가 좋은 아들을 키웠구나. 윤배는 조카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사가 들어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배 할아버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전자 검사에서 정임 할머니와 남매 관계가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두 사람의 혈연 관계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가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병실은 기쁨에 찼습니다. 75년 만에 과학의 힘으로도 증명받은 남매의 재회였습니다. 백구는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듯 병실 한가운데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이 모든 기적 같은 재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어. 윤배가 말하자 백구는 기쁘게 짖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백구와 윤배, 정임의 새로운 시작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2달 후 윤배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임은 오빠가 자신의 집 근처 작은 한옥을 빌려서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우리 집 근처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정임의 목소리에는 75년 만에 찾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윤배의 새 집은 정임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어서 윤배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정임아, 여기서 오빠가 너를 위해 맛있는 채소 키워줄게. 윤배는 호미를 들고 흙을 만지며 행복해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두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오만석과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윤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오만석도 백구의 공로를 인정하며 더욱 아껴주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최병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병만이 75년 동안 불법으로 점유해온 토지들을 원래 소유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전쟁의 혼란을 이용해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불법 취득했습니다. 검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최병만은 결국 대부분의 땅을 원래 소유주들에게 반환해야 했습니다. 정임내 가족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최병만 씨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 남은 여생은 편안히 보내시라고 하세요. 정임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는 거였으니까요. 윤배도 동생의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정임이 말이 맞아.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충분해. 영우는 어머니와 외삼촌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외삼촌, 정말 존경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우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폐비료 공장이 있던 자리에 작은 마을 쉼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백구가 윤배 할아버지를 구한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면 어떨까요? 마을 이장 김덕수가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공사는 한 달 동안 진행되었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쉼터가 완성되는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쉼터 한편에는 백구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고 그 아래에는 아름다운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지켜낸 생명, 그리고 다시 이어준 가족의 사랑. 동상 제막식 날 윤배와 정임 그리고 백구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동상을 보고 신기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백구야, 저게 너야. 너는 이제 우리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 오만석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백구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유명한 개가 살고 있다니. 아이들은 백구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백구도 아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쉼터에는 벤치와 정자도 만들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런 곳이 있으니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윤배는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이 쉼터를 산책했습니다. 75년 전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동생과 함께 놀던 추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난 정말 행복하다. 너 덕분에 정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윤배는 백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임도 매일 저녁 오빠 집을 방문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정임아, 우리 이제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영우는 외삼촌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말마다 윤배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다니거나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저희가 잘 모실게요. 앞으로 외로우시면 안 돼요.
영훈의 정성에 윤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후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신문과 인터넷에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개가 구한 생명, 75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진돗개, 백구가 이어준 남매의 사랑 제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윤배와 정임 그리고 백구에게는 세상의 관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텃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며 밤에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들이었습니다. 정임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꿈만 같아. 윤배가 말하면 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이제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났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평생의 그리움이 드디어 채워진 만족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에게도 이제 두 개의 따뜻한 가정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오만석과 저녁에는 윤배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돗개 백구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는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